네, 관훈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아직 원구성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우탁 총무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관훈 토론회가 갖는 무게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토론 문화는 관훈 토론회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화와 토론의 복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중견 언론인 여러분과 관훈 토론회가 그 역할을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노력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기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도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은 줄고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 사회의 우리의 삶,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참전하거나 침묵하거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또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입니다. 불신을 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픕니다. 많은 국민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미래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30년 후 미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보니 11개의 조사 분야 모두 부정적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갈래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입니다.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입니다. 국회에 와 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입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 소멸, 노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는 데다 묵은 갈등도 많습니다. 단숨에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이자,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도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현장입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합니다. 이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잘 다닙니다. 문제도 원인도 해법도 현장에서 제일 잘 보이더라는 게 그동안 제가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현장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심을 읽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만 역시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가장 생생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입니다. 앞서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거나 한 발씩 양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수무책이 되고 맙니다. 이번 의정 갈등 과정에서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이 현재까지 약 1조 원입니다. 대화의 실패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4개를 지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합니다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구조적 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산업전환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등이 이미 주요한 화두입니다.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에도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언론인 여러분의 지혜도 함께 구하겠습니다. 갈등이 한복판에 있을수록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따라서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상권 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한편으로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그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여야의 문제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치와 공공의 역할을 살피는 노력, 이해관계자의 반론과 참여, 성찰과 수기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장, 대화, 균형과 같은 가치와 태도의 전환이 국회 운영의 의사결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무형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장 국회 원구성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차 되는 오늘까지도 원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사안들을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뚝심 있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